안녕하십니까. 개인회생위원 법원 출신 법무사 남태영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개인회생만 신청하면 바로 압류나 추심이 멈추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반드시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기대하는 것이 바로 법원의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입니다. 이것은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채권자들이 더 이상 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추심이나 소송, 강제집행 등을 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잠정적으로 막아주는 조치로서 채무자를 위한 일종의 법적 방패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중지 및 금지명령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 대해 자동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명령이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다는 점과 쉽게 받기 위한 방법, 그리고 그에 대한 실제 사례와 판례를 통하여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명령이 기각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인치대 또는 송달료를 미납하는 경우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절차 비용으로 이러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법원은 중지 및 금지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비용을 납부 계좌로 이체하지 않거나 법원이 고지한 금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사건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기각됩니다. 따라서 비용은 빠르면 접수 당일, 늦어도 다음 날까지 완납해야 3일 이내에 중지 및 금지 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음은 최근 1, 2년 사이에 개인회생 신청을 반복으로 했거나 신청 후에 자진 폐지한 이력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제도 악용으로 판단하여 기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년 이내에 2번 이상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과거 신청 후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되었다가 재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재신청 자체는 허용되지만 스스로 자진 폐지 후 반복적 신청은 추심을 회피할 목적이라는 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청 직전 단기간에 채무가 집중된 경우로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 중 큰 비중을 차지할 경우에는 고의적인 채무 누적으로 판단되어 중지 및 금지 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회생 신청 직전 1년 안에 무분별한 소비를 하였거나 부당한 자금 사용으로 다량의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는 법원은 제도 악용으로 의심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카드론, 현금 서비스, 리볼빙 서비스 등을 단기간에 반복하여 사용하거나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였거나 불효불급한 소비 지출이 채무 정대의 주된 원인인 경우, 그리고 가족 명의를 도용하여 급여를 수령하였거나 과도한 게임 결제나 주식 투자, 도박 등을 한 경우에는 기각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의 지급, 소득 사항이 불분명하거나 소명 자료가 부실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중지 및 금지 명령 결정을 위해 채무자의 실질적 상환 능력을 파악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소득 자료 없이 추정된 매출 자료만을 제출하거나 급여 근로자가 소득 금액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를 누락한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청 직전에 고의적인 재산 은닉 정황이 있거나 가족이나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수령한 경우, 그리고 압류 직전에 재산을 처분한 흔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신청일 직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이전에 개인회생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기각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채무 가다 발생과 과거 회생 이력은 중지 및 금지명령 판단의 핵심 기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중지 및 금지 명령을 쉽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중지 명령이나 금지 명령을 법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청자가 진정성 있게 채무를 변제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개인회생 절차 남용이 아닌 정당한 회생 사유가 존재함이 자료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채무 발생 사유에 대한 정확한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실패나 실직,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임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중지 및 금지 명령은 신청 직후 빠르게 결정되므로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급하게 신청하면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반복 신청 사유에 대한 정당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과거 회생이 자진 폐지되었다면 그 이유가 정당했다면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채무자의 소득 중단으로 변제금 납입이 곤란한 경우, 폐지된 경우라면 재취업 후에 신청한 사실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채무가 많을 경우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납득 가능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설득력 있는 사유를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으로 소득 감소, 부모님의 병원비, 수술비로 인한 지출 과다, 사업 실패 후 생활비 충당 목적으로 카드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중지명령과 금지명령 신청은 개인이 작성한 단순한 양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채권자의 주심이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급여 압류, 통장 압류, 차량 강제 집행 등도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지 및 금지 명령이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개인 회생, 인가 여부는 직접적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신속하게 관련 자료를 서명하여 다시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거나 개인 회생 개시 결정을 받으면 중지 및 금지 명령의 효력이 있으므로 개시 결정을 빨리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중지 및 금지 명령은 자동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최근 채무가 가다하거나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비용 미납 등은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여러분의 신속한 개인 회생을 위하여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